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광물권 거래, 그리고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붐 일자리는 늘어날까?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광물권 거래 합의,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입니다. 이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째,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권 협정 합의. 우크라이나, 미국과의 광물 채굴권 계약 체결.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과 자국 내 희귀 광물 자원의 채굴 및 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내 광물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측은 미래 수익의 일부를 미국과 공유하게 됩니다. 트럼프 1조 달러 규모의 거래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거래는 1조 달러 규모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며 경제적 관점에서 광물권 거래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광물의 가치.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50가지 광물 중 리튬, 히토류, 티타늄, 흑연, 우라늄 등 최소 20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광물들은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군사 장비 등의 필수적인 자원들입니다. 러시아 점령 지역 문제. 하지만 문제는 이들 광물 매장량의 최대 40%가 러시아 점령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지역에서도 대부분이 아직 채굴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를 상업적으로 개발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그리고 논란. 젤렌스키의 고민. 우크라이나는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협정에는 미국의 안보 보장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 10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를 지고 싶지 않다며 안보 보장이 빠진 계약에는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비판. 젤렌스키가 처음 협정을 거부했을 때 트럼프는 그를 독재자라고 비판하며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역의 지도자들은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입장 변화. 미국은 초기에 우크라이나 광물 개발 수익의 5천억 달러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지만 이후 요구를 철회하고 우크라이나와의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제공할 안보 보장 조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미국, 러시아 협상 가능성? 미국은 우크라이나 없이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유엔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전략적으로 새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응. 미국의 태도가 변하자 유럽 각국은 자체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현직 서방 관리들은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면 우크라이나가 올해 여름까지만 현재 수준의 전투를 지속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협정이 의미하는 것. 트럼프의 전략. 트럼프는 이 협정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개입을 줄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경제적 협력을 통해 관계를 이어가려는 모습입니다. 젤렌스키의 승부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안보 보장 없이 광물권을 넘겨주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번 협정을 최대한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변화? 한편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 더욱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국제시장에 미칠 영향. 만약 이 협정이 최종 확정된다면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리튬 등 주요 광물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글로벌 전기차 및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광물권 협정 그리고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회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협정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우크라이나의 생존 전략에 맞물려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다음 영상은 AI 데이터 센터 붐과 일자리 창출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 건설이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연 데이터 센터가 정말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AI 데이터 센터 붐, 일자리도 늘어날까? AI 기술 성장과 데이터 센터 확대. 최근 AI 붐으로 인해 대형 데이터 센터들이 빠르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 에빌린에서는 오픈 AI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벤처 스타게이트의 첫 번째 데이터 센터가 건설 중인데요. 무려 1,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인력은 고작 100명. 문제는 데이터 센터가 완공된 후 정규직 일자리는 1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규모의 사무실, 공장, 창고였다면 수백에서 수천 명의 일자리가 생겼을 텐데 말이죠. 비교하자면 에빌린에서 2021년 기공식을 가진 치즈 포장 공장은
28만 6,500 제곱피트 규모의 500명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는 100만 제곱피트 규모에도 불구하고 단 100명만 일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고용 효과가 낮다.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 PATMOS 호스팅의 CEO 존 존슨은 데이터 센터는 같은 면적의 다른 시설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는 건 이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와 현실 데이터 센터 일자리 논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AI 데이터 센터 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거의 즉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펀AI도 스타게이트가 수십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전문가들의 반박.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건설 중에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운영이 시작되면 불과 100에서 200명 정도의 근무 인력만 필요합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는 일시적인 건설 근로자까지 포함한 숫자일 뿐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문 분석가 존 딘스데일은 AI 데이터 센터가 지속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현재 계획된 것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센터를 건설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건설 일자리는 일시적일 뿐.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맡은 변호사 짐 그리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건설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운영에는 거의 필요하지 않다. 건설 일자리는 단기적인 일자리지 장기적인 고용 효과는 미미하다. 즉, AI 데이터 센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셋째, 데이터 센터가 바꾸는 지역 경제. 시골 지역의 데이터 센터 증가. 과거 데이터 센터들은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AI 훈련용 데이터 센터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가 건설 중인 에빌리는 넓은 토지가 있고 전기 요금이 저렴하며 도시보다 부동산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센터 건설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건설 기간 동안 지역 근로자들에게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 부진의 공동 작업 공간. 사무실 단지 개발로 일부 일자리 창출. 기업과 직원들이 지역 내 소비 증가, 간접적인 경제 효과 기대. AI 데이터 센터의 한계. 장기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 데이터 센터는 운영이 자동화되어 고용 효과가 미미. 전기 소비량이 너무 많아 지역 전력망의 부담. 데이터 센터의 미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크루소 에너지 시스템즈의 CEO 체이스 로크밀러는 뉴욕 같은 대도시보다 서부 텍사스 같은 전력과 토지가 풍부한 지역이 데이터 센터에 더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데이터 센터와 함께 가스 발전소를 짓고 전력을 자체 공급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전소조차도 고용 인력은 30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AI 데이터 센터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AI 데이터 센터 붐과 일자리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급증하고 있지만 운영 단계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 데이터 센터가 시골 지역에 건설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